자, 내일이 제2연평해전 13주기입니다. 지난 24일 개봉한 영화죠. 연평해전. 흥행 기세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자, 애국심 코드가 통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동윤 차장. 네. 지금 얼마나 관객이 몰린 건가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나흘, 개봉한 지 만 나흘이 조금 지난 이 시점 만에 1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100만 명이요? 예, 오늘 아침 오전 7시 기준으로 살펴본 내용인데요. 첫날부터 점점 관객이 들더니 어제 하루 동안에는 2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극장에 몰려들었고요. 오늘도 아마 일요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뭐 주라기 공원이나 또 기타 그 한국 그 흥행작들이 비수사 뭐 이런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모두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영화가 과거에 묻혔던 이야기들을 다시 꺼낸 그 부분도 있겠지만 또 영화적 재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객들이 몰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관객들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저희 채널A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관객들을 만나봤습니다. 상당히 많이 울었습니다. 사람으로서, 그 동지로서 그 지켜나가는 걸 보고 상당히 그 감명을 받았고요. 많이 울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교전이 있었다 이런 게 뉴스에 짤막하게 나온 거는 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극화된 걸 보니까 조금 더 마음이 슬펐고 안타까웠고 나이가 굉장히 어린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안전하게 있는 게 아닌가. 예, 젊은 분이 굉장히 또박또박 말씀을 잘 하시네요. 지금 영화가 흥행을 하고 있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아마 이런 느낌을 가지셨을 겁니다. 지금 그 여의도나 이쪽에서 보면은 말로 국민을 지키는 사람들은 한 수백 명 되죠. 그런데 이 참수리호 357 그 고속정에 있었던 우리 20대, 30대 젊은 장병들은 자기의 목숨으로 국민들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최근 이 어지러운 정치판에서 몸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정치인들은 좀 이 영화를 다시 그냥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보러 갈 게 아니라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운 이 젊은이들에게 감동을 받았지 입으로 싸우는 정치인들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걸 좀 배웠으면 합니다. 예. 자, 이희완 소령 당시에 연평해전 당시에 생존자죠. 이 전사자 묘역을 다녀와서 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영화가 13년 만에 드디어 탄생을 했습니다. 부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서 다들 감격하고 있고요. 먼 곳에서 함께 이러한 내용들을 하실 거라고 당연히 믿고 있고요. 걱정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다 놓으셔도 걱정이 있다면 다 놓으셔도 좋겠다. 저 말씀 저희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보고 가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평해전 피해는 교전 수칙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전 수칙을 만든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나요? 전사자들은 왜 순직 처리를 한 건가요? 전사 처리를 안 한 이유를 묻는 겁니다. 유족에 대한 보상은 재론이 불가능한가요? 여러 가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예, 질문이 세 개인데요. 예. 당시에 그 교전 수칙 때문에 그 생긴 이 전사가 아닙니다. 예. 원래 그 교전 수칙은 그 적이 밀고 내려오면 우리가 밀어내라. 그게 이제 1999년도 1차 연평해전 때 그 한미연합사에서 만든 그 일종의 교전 수칙이라면 교전 수칙인데 예. 원래 교전 수칙의 제일 핵심은 그거예요. 적이 공격을 해오면 응사하는 겁니다. 네. 그건 적과 응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예. 만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교전 수칙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은 건 아니고 당시 청와대에 지시가 있었어요. 적이 공격하더라도 대응하지 마라. 예. 이런 지시가 있었던 건 명백합니다. 그리고 전사자들이 왜 순직 처리를 한 것이냐. 우리가 전사 처리를 해야 되고 순직 처리를 해야 두 개가 있는데 네. 이 경우는 분명히 전투에 의한 전사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국방부에서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이 공무로 인한 순직 처리로 해버렸습니다. 예. 그때 이제 순직 처리를 하나 전사 처리를 하나 근데 보상금은 똑같이 나간다. 이 네. 얘기가 뒤따랐어요. 네. 근데 중사들의 경우에는 한 3년치 봉급되면 당시로서 3,100만 원 정도입니다. 예. 하지만 그 이후에 2004년도에 이 노무현 정부가 그 무렵에 또 어떤 명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사와 순직을 구분을 했고 2013년도에는 법령까지 바뀌어서 이제는 근데 천안함
전사로 폭침당해서 그 순직이 아니라 전사를 전사, 한 예. 예, 우리 장병들에게는 많은 그 보상금이 나갔죠. 네. 이번에 지금 이 순직 치료를 한 것을 전사 치료한 것으로 소급 적용하자. 이 논의가 지금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고 정치권에서 재빠르게 지금 그 법률 개정안을 냈습니다. 아, 개정안이 나왔어요? 예, 개정안을 냈는데 그게 놀랍게도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그 안모 의원이 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냈는데 야당에서 그런 법안을 예. 내놨다. 예. 어떻든 그 군인연금법을 이제 바꾸자. 바꾸야 하면 소급 적용이 되니까 바꾸자고 하는데 제가 참 새누리 그 국회의원들 150명 보면서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네, 이렇게 공격을 해서 뭐 합니다만은 예.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명색이 보수를 혁신한다고 뒤에서 붙이고 회의들을 하면서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에게 먼저 선점을 당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당시 정부에서는 이 남북 관계가 어떻게든 화해 모드로 가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요. 전쟁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남북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전투나 전쟁은 없었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저 북한 총탄에 희생된 우리 장병들을 순직이라고 처리를 하고 전사자로 규정을 한 것은 아니냐. 이런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 왔는데 지금이라도 당시에 희생된 장병들이 과연 순직을 한 것인지 전쟁, 전투 중에 사망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부가 명확히 규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연평해전 영화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오늘 문재인 대표도 영화를 보러 갔고 내일은 김무성 대표도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하는데 자, 시청자 질문이 하나 또 왔는데 관련 질문인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비서실장으로서 연평해전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던 문재인 대표가 왜 오늘 영화를 봤는지 짐작은 갑니다만 향후 야당이 세월호 유족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몸부림친 것처럼 전사자 유족의 아픔을 감싸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붙이자면 이 김대중 정부의 가장 큰 이 잘못이 있다면 저는 대북 송금과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연평해전의 전사자 6분의 그 연결식에 참석하지도 않고 이 대통령은 빨간 넥타이를 메고 부부 동반해서 월드컵 결승전을 보러 동경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저는 어떤 문제보다도 정말 큰 잘못으로 보고 그 점에 있어서 단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를 사실상 계승을 했고 우리 많은 보수계 인사들이 이 연평해전의 전사를 한 분들을 전사치를 해달라. 예, 그리고 제발 추모식 때 한번 와달라. 예. 이런 걸 수차에 요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노무현 단 정부에?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예. 유일하게 지금까지 참석했던 분이 전 정권에서 말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한 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과연 문민정부들이 이 안보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문민정부들로서 대통령들이 일선 부대를 정말 이 점검 삼아라도 한 번이라도 찾아본 적이 있는지 제가 그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자, 이 문제 연평해전 이야기는 여기까지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